오늘 시장은 표면적으로는 분명히 엇갈린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본토는 주요 지수가 상승했고 홍콩은 장중 한때 1% 넘게 빠졌다가 낙폭을 일부 만회하며 하락 마감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두 시장은 전혀 다른 길을 걸은 듯 보이지만 내부를 뜯어보면 전혀 다른 진실이 있습니다. 지수는 달랐지만 자금이 향한 방향, 투자자들이 보여준 반응, 그리고 선택과 배제의 흐름은 놀랄 만큼 닮아 있었습니다. 오늘 시장은 바로 그 이면의 움직임에서 본질이 드러나는 날이었습니다. 시장의 표정은 익숙했지만 그 속은 전혀 다르게 요동쳤습니다. 상승한 본토 시장 안에서도 체감은 조정에 가까웠고 하락한 홍콩 시장 안에서는 오히려 확신을 얻은 자금이 빠르게 집결하는 움직임이 관찰됐습니다. 오늘은 단순히 지수가 올랐는지 내렸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금이 어디로 집중됐는지, 시장이 무엇을 기준으로 판별하고 선별했는지를 읽는 날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체감된 건 전체 시장의 구조적 분할이었습니다. 본토에서 나타난 상승은 광범위하지 않았습니다. 전체 종목수 기준으로 하락 종목이 더 많았고 일부 섹터가 강하게 끌어올린 지수가 시장 전체를 착시로 포장했을 뿐입니다. 반면 홍콩은 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방향성을 보여주는 섹터들이 존재했고 그 안에 들어간 자금은 단기 매매보다는 구조적 베팅의 냄새를 풍겼습니다. 두 시장 모두에서 압도적으로 부각된 섹터는 생명과학과 바이오였습니다. 이 흐름은 뉴스 한 줄 실적 발표 하나로 움직인 게 아니었습니다. 그 안엔 적어도 세 가지의 힘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실적입니다. 대표적인 바이오 기업이 전일 실적을 발표하며 매출과 순이익 모두 시장 예상을 상회했고 더 중요한 건 그 실적의 구성입니다. 중국 내수보다 글로벌 매출 비중이 급증했고 특히 미국 고객이 차지하는 비율이 눈에 띄게 증가하면서 투자자들은 단순 실적을 넘는 스토리의 질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정책입니다. 본토에서 연이어 열린 혁신 신약 및 의료기기 산업 관련 좌담회는 단순한 정치적 발언 수준이 아니라 중장기적 산업 육성 로드맵을 전제하는 담론으로 시장에 받아들여졌습니다. 특히 지방 정부 단위에서 발표된 기술기업 육성보드 신설 계획은 단순한 행정 개선이 아닌 자본시장 구조 자체의 재설계 신호로 해석되며 바이오와 기술 섹터에 강한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세 번째는 글로벌 연결성입니다. 홍콩에서 바이오 섹터가 유독 강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본토 기업 중 일부는 미국이나 유럽과의 대형 계약을 통해 단순 판매나 유통이 아닌 기술 이전, 로열티 기반의 구조로 사업 모델을 전환하고 있고 그 구조 자체가 서방 시장에서 통하는 언어가 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그것을 단순한 기업 뉴스로 보지 않고 산업 자체의 판이 바뀌는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축 실적, 정책, 글로벌 이 동시에 작동한 날 자금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A주 커창반 중심으로 바이오 종목이 개장과 동시에 상승하기 시작했고 그와 동시에 홍콩 시장에서도 관련 섹터에 집중적인 매수세가 붙었습니다. 지수는 반대 방향이었지만 자금의 움직임은 한 몸처럼 움직인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건 이 자금이 어디에 들어갔는지만큼 어디에서 빠져나왔는지도 명확하게 보였다는 점입니다. 두 시장 모두에서 오늘 공통적으로 외면당한 섹터가 있었습니다. 교육, 농업, 기금속, 일부 소비 관련 종목은 하루 종일 매도 우위 속에서 방향성을 전혀 잡지 못했고 시장은 이들 섹터를 사실상 관심 대상에서 제외한 채 움직였습니다. 이 배제는 단순히 실적 부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스토리가 없다는 것, 정책의 언어에서 멀어졌다는 것, 글로벌 연결고리가 희박하다는 점이 시장에 의해 냉정하게 평가된 것입니다. 수급 측면에서도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본토에선 북향 자금 유입이 크지 않았지만 섹터별 회전 속도는 굉장히 빨랐고 장중 강하게 상승했던 일부 기술주는 오후 들어 차익 실현 매물이 빠르게 출회되면서 순환매의 흐름이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반면 홍콩 시장에선 외국인 수급이 빠지면서 하락 압력이 있었지만 기관과 로컬 자금이 바이오와 일부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정책 수혜 기대가 큰 종목에 집중되면서 내부의 질감은 훨씬 살아 있었습니다. 그 흐름의 연장선에서 오늘 또 하나 두드러졌던 건 반도체입니다. AI 인프라 수요 확대 기대감과 더불어 본토에서 패키징, 광학 회로 기판 등 세부 테마가 동반 상승했는데 이 흐름이 홍콩에선 광모듈, 제3세대 반도체 소재, 고출력 장비 분야로 분기되며 동시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이 연출됐습니다. 특히 AH 동시 상장 종목 중 하나는 공기 중 광전송 실험 성공 소식이 나오자마자 폭발적으로 매수세가 쏟아졌고 이로 인해 관련 섹터 전체가 기술 기반 실적주의 프리미엄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오늘 시장은 전통적으로 안정성이라 불리던 자산군들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하루이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은행과 보험 등 대형 금융주는 양 시장 모두에서 부진한 흐름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일부 기업은 수익성 하향 조정 가이던스로 인해 타격을 입었고 여기에 규제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시장은 이들을 더 이상 안전 자산으로 평가하지 않겠다는 듯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특히 홍콩 시장에서는 환율 불확실성과 미국 장기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이 겹치며 금융 섹터에 대한 배당 기반 투자의 매력이 일시적으로 퇴색하는 모습까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시장이 단기 이슈보다 구조적 전환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오늘 시장의 중심엔 단발적 모멘텀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정책 수혜주 중 일부 육아 소비 관련 섹터였습니다. 전일 저녁 중국 정부는 3세 미만 유아를 대상으로 한 보편적 육아 보조금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는 단순히 출산 장려를 넘어 가계 소비 구조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재정 투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습니다. 시장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아침 개장과 동시에 유아용품, 산후조리 서비스, 교육 콘텐츠, 유아식품 섹터가 일제히 급등했고 일부 종목은 개장 직후 상한가에 진입하며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흐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오전 고점을 찍은 뒤 이익 실현 물량이 쏟아졌고 시장은 이 흐름이 단기 제로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로 전환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시장의 냉정함입니다. 정책이 발표됐다고 해서 모든 관련 섹터가 계속 오르지는 않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미 그 정책의 구조적 지속 가능성, 실제 수혜 범위, 가계 소비 패턴에 미치는 영향까지 복합적으로 계산하고 있고 그 판단이 오전과 오후의 시장 분위기를 완전히 뒤바꾼 것입니다. 실제로 일부 증권사는 이 정책을 두고 단기적 자극에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효과를 지속하려면 주거, 교육, 의료 등과의 유기적 연계가 필수라고 분석했습니다. 시장은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며 이야기만 있는 섹터에서 구조가 준비된 섹터로 빠르게 눈을 돌렸습니다. 그 대안으로 가장 빠르게 주목받은 쪽이 바로 기술 섹터, 그 중에서도 AI 인프라와 반도체입니다. 특히 오늘은 패키징, 테스트, 광학 부품, AI 하드웨어 등 다양한 세부 영역에서 동시다발적인 상승이 나타났고 이는 단기 제로가 아닌 수급 기반의 지속적인 매수세가 유입됐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장은 이야기를 넘어 계산 가능한 미래에 집중하고 있다는 뚜렷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단순한 기대나 정책 수혜가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 실제 수주, 이익률, 성장 로드맵이 구체화되고 있는 산업에 대해선 확신에 가까운 자금이 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홍콩 시장에서도 유사하게 관찰됐습니다. 지수는 하락했지만 기술 섹터는 방어력이 매우 강했고 일부 종목은 오히려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AI 인프라와 관련된 통신 장비, 광모듈, 정밀 부품 관련 종목들은 글로벌 수요 회복과 실적 개선 기대감이 겹치면서 강한 매수세를 이끌어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흥미로운 움직임은 일부 중소형 기업들이 기술 이전과 산학협력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시장의 주목을 끌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은 국내 대학교와 함께 초대형 FPGA 기술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는데 이 내용은 단순 MOU가 아니라 구체적인 기술 일정과 과업 내용이 명시된 실질 계약이었습니다. 시장은 이 발표를 두고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현금화 가능한 기술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했고 이후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또한 오늘 홍콩 시장에선 자동차 유통 섹터도 주목받았습니다. 특히 한 중견기업은 자사 회사채의 조기 상환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켰고 이는 기업의 유동성 안정성에 대한 강한 시그널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시장 전체의 리스크 평가 기준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모든 흐름이 제한된 자금 안에서 선택과 집중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입니다. 즉 시장 전체에 유입되는 자금은 이전보다 빠르지 않았지만 들어온 자금의 움직임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치밀하며 구조적이었습니다. 이 흐름은 본토와 홍콩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고 지수의 등락과는 완전히 다른 리듬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시장은 전형적인 양극화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야기와 구조가 명확한 산업은 자금을 끌어당겼고 그렇지 않은 분야는 철저히 외면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하루 동안 농업, 교육, 기금속, 일부 소비 섹터는 양 시장 모두에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고 거래량 자체가 크게 줄어드는 모습도 감지됐습니다. 그 반면 정책 수혜가 구체화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섹터는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태양광 관련 산업에서 다결정 실리콘의 공급 과잉 해소 의지가 정부 회의를 통해 언급되었고 이는 일부 고효율셀 제조 기업들의 강한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정책 방향성과 산업 구조 개선이라는 두 축이 맞물리면서 오늘 하루 신재생 섹터는 단기 반등이 아닌 구조적 복원의 조짐을 보였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국방과 보안 관련 섹터도 오늘 두드러진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최근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 내부에서도 방산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첨단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일부 관련 기업은 해외 수출 성과까지 병행 발표하면서 시장의 기대감을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또한 게임 산업 역시 오늘 시장에서 회복 조짐을 보였습니다.
최근 발표된 게임 심사 간소화 정책과 함께 일부 대형 신작이 출시 직후 유저 반응이 긍정적으로 나타나면서 기술주 중심의 자금이 콘텐츠주로 일부 이동하는 흐름도 감지됐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홍콩 시장의 일부 엔터테인먼트 관련 종목이 재조명되는 현상이 나타났고, 이는 양 시장 간 테마 순환의 동시성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이처럼 본토와 홍콩 시장은 지수 흐름은 달랐지만 실제로는 자금이 가는 방향, 시장이 구조를 해석하는 방식, 투자자들이 확신을 얻는 포인트에선 놀랍도록 유사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건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정책, 산업, 글로벌 자금의 흐름이 하나의 방향으로 정렬되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본토와 홍콩 시장을 함께 지켜본 투자자라면 이런 의문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왜 지수는 전혀 다르게 움직였는데 시장 내부의 자금 흐름은 그렇게도 비슷했을까? 상하이와 선전 시장은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고, 홍콩은 아침부터 내리막을 걷다가 가까스로 낙폭을 줄이며 마감했습니다. 수치만 놓고 보면 마치 두 시장이 정반대의 흐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도 실상은 거꾸로였습니다. 자금의 성격, 투자자들의 반응, 그리고 시장이 밀어올린 섹터와 버린 섹터는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이건 곧 시장이 더 이상 표면적인 국가별 차이나 정책, 출처 같은 전통적인 구분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지금 시장은 테마와 구조, 산업의 현실성이라는 공통의 기준을 중심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반응하고 있고, 자본은 그 공통된 신호에 즉각 반응하는 글로벌화된 민감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처럼 바이오와 제약 섹터가 양 시장 모두에서 급등한 날, 자금은 홍콩이든 본토든 구분 없이 같은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실적이라는 구체적 근거, 정책이라는 명확한 뒷배, 그리고 글로벌 수주 확대라는 현실적인 확신이 겹쳤을 때 그것이 어떤 시장에 있건 상관없이 자금은 움직였습니다. 이건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흐름입니다. 한편 증권가의 분석도 이런 구조적 일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보고서들은 지금 시장을 주도 섹터의 리밸런싱 단계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단기 이슈에 반응하는 장이 아니라 중장기 방향성을 선점하려는 자금들의 전환기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리밸런싱의 핵심은 어디가 확실한가, 어디가 먼저 반응했는가, 어디가 다음 수혜를 받을 것인가라는 흐름 속에서 매우 빠르게 결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가장 잘 보여준 것이 바로 오늘의 반도체 섹터입니다. A주에선 AI 서버용 하드웨어, 메모리, 광모듈 관련주들이 다시 상승 전환했고, 홍콩에서도 유사 테마의 종목들이 하락장을 방어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광학 부품, 동박, 회로 기판 등 세부 소재군까지 동반 반응하면서 시장은 단순한 기술주 상승이 아니라 AI 생태계 전체의 신뢰 회복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방산 우주항 공신에너지차 부품 분야입니다. 본토 시장에선 최근 우주 관련 기술 특허 등록 이슈가 불쏘시개 역할을 했고, 홍콩 시장에선 이에 대응하는 인프라, 운송, 정밀 제어 장비 관련 종목들이 장중 반등을 시도했습니다. 눈에 띄는 건 이 흐름이 아무런 뉴스 없이 나온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시장 해석과 투자자 감각이 동시에 작용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건 일부 AH 종목에서 뚜렷한 리딩 흐름이 관찰됐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본토 시장에서 먼저 반응하고 그 다음날 홍콩 시장이 이를 추종하는 구조가 일반적이었지만, 오늘처럼 시장이 빠르게 반응할 땐 양 시장이 거의 동시에 움직이거나 오히려 홍콩이 먼저 반응한 뒤 A주가 이를 따라가는 사례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시장 구조가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방증이며, 투자 전략에서도 양 시장을 별개가 아니라 동일한 투자 내비게이션의 다른 화면으로 이해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최근 본토에서 발표된 지역 단위 기술기업 보드 신설안은 단순한 지방 정책이 아닙니다. 향후 커창반이나 창업판을 보완하는 제3의 자본시장 플랫폼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이는 중소형 기술주의 새로운 수급 루트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 재료로 작용합니다. 지금까지 정책은 주로 거시적 구조를 바꾸는 데 집중됐다면, 이제는 산업별로 자금 흐름을 정교하게 설계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편 홍콩 시장에서도 이러한 방향성 설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최근 들어 홍콩 정부와 중국 본토 당국 간의 협의가 잦아지면서 홍콩 금융 플랫폼의 활용도와 위상이 달라지고 있고, 이를 반영하듯 외국계 증권사와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이 다시 홍콩을 중국 자본의 대표 창구로 지정하고 있는 조짐이 포착됩니다. 글로벌 자금의 전략에도 이런 흐름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스위스계 금융기관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의 홍콩 시장은 달러 약세 국면에서 가장 매력적인 자산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배당 기반의 방어주와 함께 AI 바이오 국방에너지와 같은 성장주까지 동시에 보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홍콩은 이제 단순한 중국의 창구를 넘어 글로벌 멀티테마 자산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흐름은 ETF 자금의 유입 성격이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대형 지수를 추종하는 수동형 자금이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섹터 기반의 능동적 ETF 혹은 이벤트 기반 테마형 상품들이 거래량 기준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이 흐름이 A주와 H주를 넘나들며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건 투자자 입장에서 전체 시장의 방향을 예측하려는 시도보다는 핵심 자금이 어디를 지나가고 있는가를 따라가는 전략이 더 유효해지고 있음을 뜻합니다. 실제로 최근의 수익률 격차는 섹터 간, 테마 간 온도차를 따라가는 데서 발생하고 있고, 같은 시장 안에서도 극단적인 양극화가 수익률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매우 빠르게 하지만 뚜렷한 순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적이 앞서고 정책이 뒷받침되며 글로벌 스토리가 연결되는 순간 자금은 망설임 없이 그쪽으로 쏠립니다. 반면 아무리 정책이 강조돼도 실적이 빈약하거나 글로벌 수요가 보이지 않는다면 시장은 단호하게 외면합니다. 이건 투자자에게 매우 중요한 기준점을 던집니다. 이제 더 이상 지수 상승은 수익률 보장의 근거가 아닙니다. 반대로 지수 하락도 시장의 위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처럼 본토는 오르고 홍콩은 떨어졌지만 진짜 흐름은 두 시장 모두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자금은 구조적 수혜주를 중심으로 회전했고, 비효율적인 섹터는 철저히 배제됐으며 정책과 실적, 글로벌 스토리를 연결한 산업만 살아남았습니다. 이건 곧 지금의 시장이 낙관과 비관의 싸움이 아니라 정보력과 통찰력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하루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